100원 하나 들고 미성년자인 저 혼자서 오직 두 발로 북한 앞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식량 하나 없이 오직 100원만 들고 저 갇혔어요. 고3 혼자 수십 킬로미터로 걸어간 4일간의 여정이다. 1일차 출발지는 홍대 입구요. 사실 100원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100원을 교환해볼 생각이다. 마침 사이비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나에게 후원을 요청하길래 100원을 줄 테니 뭐든 바꾸자고 했더니 그들은 나를 피했다. 지나가는 여대생에게 교환을 요청했다. 작은 향수를 획득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향수와 교환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그때 어느 남녀가 식당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길래 안내해주며 또다시 향수 교환을 요청했다. 두 남녀는 가방에 있던 과자들과 교환을 해주었다. 서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작별했다. 이제부터 이 과자를 팔 것이다. 앉아있는 커플에게 이 100원여행의 규칙을 들려주며 슬쩍 과자를 꺼내봤다. 그랬더니 커플은 단백질바와 카스테라를 사주셨다. 1000원을 획득했다. 옆자리에 있던 기타리스트에게도 똑같이 해보았고 단백질바를 100원이 사주셨다. 지나가는 운동 잘해 보이는 학생들이 재밌어 보인다 한듯 딸기 과자를 1000원에 마지막 과자를 베트남 지폐와 교환했다. 작별 인사를 하고 2100원으로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물을 사고 중학생에게 1000원에 팔았다. 1000원으로 다시 물을 2병을 사고 지나가는 중학생에게 내 여행 계획을 들려주니 저희 만원 드리자. 내가 9,000원 줄게. 내가 줄게. 4,500 줄게. 오케이. 의도치 않게 물 한 병을 10,000원에 판매했다. 그리고 그 물로 나를 적셨다. 물을 2병 더 썼더니 내 행동을 지켜봤던 알바생이 어이없어했다. 물도 돈도 있으니 슬슬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0km 정도 걷고 편의점에서 휴식을 취했다. 머리에 벌레 붙은 건 편집할 때 발견했다. 우리 질 때쯤 다시 출발을 하고 조금 더 걸으니 버스 종점에 도착했다. 서울을 벗어났다. 해가 떨어지니 오늘은 저 마을에서 자야겠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편의점 컵라면으로 저녁을 대충 해결하며 편의점 창고에서 잠을 자도 되겠냐고 물어봤다. 거절당했다. 그래서 아무 국수집에 들어가 재워달라고 했다. 거절당했다. 빵집에 들어갔다. 거절당했다. 밥집에 들어갔다. 거절당했다. 고깃집에 들어갔다. 어림도 없지. 그 뒤로 여러 매장에 간절히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밤에 미성년자는 찜질방도 못 간다. 가장 큰 문제는 뉴스에서 내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폭우가 온다고 했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식당에서 숙박을 요청했다. 여기? 네. 잘 데가 없어요. 아 저는 이제 안 돼. 결국 포기하고 잠을 잘 벤치를 찾던 도중 방금 나온 식당의 직원이 날 불렀다. 네, 밤에도 영업, 24시간 영업이에요. 거기서 조용히 자도 상관이 없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영업이니까. 직원은 위층에 있는 24시간 카페는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저는 갈 데가 없다. 이것마저 거절당하면 노숙을 해야 한다.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부탁을 해봤다. 아 괜찮아요? 여기가 동네가 상권이 죽은 상권이라 편하게 쓰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자리 얼얼하니까. 장기 매매범 아니시죠? 전부 다 허락을 안 해주시던데 왜? 왜냐면 어차피 뭐 매장이 손님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제서야 다리가 풀리고 숨이 나왔다. 사장님은 아무 대가도 없이 마실 것과 간식을 챙겨주셨다.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먹으니 참았던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2일차 아침부터 비가 쏟아진다. 사장님은 카페에 없었다. 근처 화장실에서 대충 씻고 돌아오니 카페 20대 여직원이 편의점 도시락을 건네주며 사장님이 내가 일어나면 챙겨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장님이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의문이 생겨 여직원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장님이 예전에 많은 걸 잃고 노숙을 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차피 비도 와서 이동도 못하니까 비가 그칠 때까지 카페 일을 도와주기로 했다. 근데 손님이 하루 종일 한 명도 안 왔다. 왜 안 오는지 알 것 같다. 이동 안 하는 날에는 확실하게 체력을 회복시켜놓기 위해서 저녁밥으로 라면에 무려 삼각김밥을 추가해 먹었다. 밥을 먹고 오니 사장님이 있길래 내가 예전에 튀르키에서 시리아 셰프에게 받은 아랍컵에 아르헨티나 차를 사장님께 따라주었다. 하지만 사장님은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마셔야 한다며 아르헨티나 차를 머그컵에 옮겨버렸다. 어느새 비는 그쳐있었고 하룻밤을 이곳에서 또 보내는 건 민폐라고 생각이 들어 이동하기 전 마지막으로 2시간쯤 눈을 붙였다. 밤 10시 떠날 시간이다. 사장님은 잘 가라는 말 대신 카페 장식용 구슬을 선물해 주셨다. 좋은 인생 공부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2일차 밤은 고속도로 지옥이었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끝없이 반복되는 컴컴한 고속도로를 몇 시간 동안 혼자 걸었다. 계속 북쪽으로 걷다 보니 인도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모두 꿈을 꾸는 시간에 이 제멋대로인 아이만 혼자 뭘 하는 걸까? 문제는 서울을 갓벗어났을 뿐인데도 금세 이런 촌동네가 펼쳐질 줄은 몰랐다. 불 켜진 건물 하나 없고 마주치는 사람도 없다. 지금 이대로라면 오늘 밤 잘 수 있는 곳은 없을지도 모른다. 조금씩 불안이 밀려왔다. 그럼 선택지는 2개. 버스 정류장에서 자거나 신체적 피로를 견디고 불 켜진 건물이 나올 때까지 걷거나. 전자를 선택했는데 오늘 저녁까지 비가 온 탓에 의자가 다 젖어 있었다. 하지만 평지를 더 걸을 체력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내리막길로만 1시간 더 걸어가니 유일하게 불 켜진 24시간 세탁방을 발견했다. 신날 틈도 없이 기절했다. 하지만 의자가 너무 불편하고 실내도 쌀쌀해서 1시간 간격으로 깼다 잠들었다 했다. 3일차 밖으로 나오니 귀여운 건물들이 보인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역시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하다. 편의점에서 아침을 샀다. 샌드위치가 가격에 비해 가장 영양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다. 편의점 사장님께 서울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말하니 사장님이 단백질 바를 사주셨다. 참고로 3일째 머리를 못 감았다. 마침 철공장이 보여서 구걸하러 들어갔다. 머리를 감으신다고요? 네, 그 제가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머리를 지금 며칠째 못 감고 있어서 네. 그래서 비누 하나만 있으면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저기 화장실 안내해드려요? 직원이 날 비밀 통로를 안내해 주셨다. 철공장의 화장실은 생각보다 더 깨끗했다. 씻고 나오니 우즈베키스탄 직원이 혼자 일하고 있었다. 꿈이 있으신가요? 그럼 없는 사람 있어요? 꿈을 알려주시진 않으셔서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다. 또 다시 고속도로만 나와서 계속 걷다가 가끔씩 위험한 구간은 고속도로 밑으로 내려와 걸었다. 그렇게 햇볕을 맞으며 몇 시간은 고속도로를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마을이 나왔다. 반가워서 그대를 편의점에서 좀 쉬어주고 다시 걸었다. 쪽으로 갔을 뿐인데 인도가 사라졌다. 여기가 어디지? 길도 없고 점프하다가 다치면 여행을 더 못하기에 그냥 젖기로 했다. 인도가 어디에 있는 건지 계속 찾았다. 도저히 길이 안 보여서 어느 할머니께 도움을 요청했다. 여기 나간 이 길이 어디예요? 저 갇혔어요. 왜 와서? 아, 저 여행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는데? 서울 계속 걸어서 왔어요. 어메메. 다행히 어느 할머니가 탈주고까지 안 해주셨다. 여기 오면 헤매지. 젖은 발을 끌고 도로를 걷다가 내가 돈이 없다는 걸 깨닫고 히치하이킹하는 척하면서 예의 있게 트럭 하나를 멈춰 세워서 예의 있게 물 좀 사달라고 했다. 교환. 아이 됐어. 날 물을 갖고 다녀. 아니, 교환하는 콘텐츠 사실. 교환만 해서 그 돈으로 제가 살아남는 콘텐츠. 뭔 소리야. 아. 일단 조심해.
일단 여기 외져가지고 사람도 없고 여기 유난히 추워요. 북쪽이라 기온 차이가 심하단 말이야. 너무 추울 텐데. 추운 다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신분지 같은 거 구걸하면 주겠어요. 1,000원을 획득했다. 걸으면서 풍경을 보니 돈을 구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가끔씩 마을 주민분들이랑도 이야기를 했다. 재워주실 거예요? 아니요. 자연을 느끼며 걷다가 카페를 발견했다. 이런 촌동네에 어떻게? 카페 사장님께 모험담을 들려들었더니 컵라면과 음료를 주셨다. 그냥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저는. 맛있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숙박을 요구했지만 사장님은 말 없이 신문지를 주셨다. 조금 많이. 밤사이 가방에 신문지를 우겨넣고 숙박할 곳을 찾아 떠났다.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추워져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숙박할 공간을 찾아야 한다. 하룻밤 묵을 때를 찾고 있거든요. 거절당했다. 하룻밤만 어림도 없지. 오늘 밤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노을진 조용한 도로를 계속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촌동네에서 편의점을 찾았다. 이건 기적이다. 밤 12시에 마감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이 앞에 아랍 외노자들이 어슬렁거리니까 막차를 타고 떠나라고 했다. 난 당연히 안 믿었다. 다시 잘 곳을 찾다가 컨테이너 박스에 불이 켜져 있길래 살짝 들여다보니 하드게임을 하는 아랍 남자들과 눈이 마주쳤다. 본능이 편의점으로 도망치라고 말했다. 외노자들이 있어서 이 근처에선 노숙을 못할 것 같다. 이 상황에서 난 도박을 해야 한다. 일단 편의점 마감 직전까지 잔 뒤 따뜻하고 안전한 곳까지 걸어가야 한다. 과연 유빈이의 운명은? 하지만 지금보다 더 추워지면 이동을 못할 것 같아서 당장 출발했다. 낮에 강을 건너면서 발이 젖은 걸 굉장히 후회했다. 사흘이란 게 믿기지 않을 추위였다. 1시간 정도 걸은 끝에 여고생이 보여서 미친 듯이 달려가 물을 사달라고 했다. 그 판매를 계기로 대화가 이어졌다. 이 새끼 강아지 있는데 보실래요? 그래요. TMI 하나 말씀해드리면 저희가 6일 뒤에 시험이에요. 저는 시험 안 보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이죠? 내가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 나와 동갑이었던 두 고3은 18년에 이곳에서만 살았다며 너무 탈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군인 식당, 군인 마트, PX도 있는 거 알죠? 찜질방도 있고요. 그리고 군인들만 갈 수 있어요. 어느새 나는 부대 앞 마을까지 와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황금 초코볼을 주고 24시간 편의점까지 안내해 주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신체적, 정신적 피로 그리고 추위에서의 해방에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4일차 전재산으로 샌드위치를 먹었다. 편의점 사장님이 주신 단백질 바를 먹었다. 시골 여고생이 준 황금 초코볼을 먹었다. 이제 이 100원 여행이 끝나간다. 돌이켜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발이 이끌어준 게 아니라 길에서 만난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 말 한마디 건네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내어주고 낯선 여행자에게 마음을 내어준 당신들 덕분이다. 춥고 배고프고 지쳐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곳은 임진각, 북한의 앞이다. 더 이상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정말로 이 100원 여행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다. 미성년자가 혼자서 100원 하나로도 걸어서 무사히 잘 다녀왔다고. 사실 이 여행에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는데 그 뒷이야기는 레트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 어플이 앱스토어 1등을 하면 광고주가 다음 여행 콘텐츠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레트로는 인스타에 친한 친구 기능만 모아놓은 광고 없는 감성 SNS라서 친구들과 100원 여행을 떠날 때 기록하기 좋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저의 다음 여정을 위해 다운로드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저는 더 낭만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